네, 안녕하세요. YK 로이어 TV의 김지훈,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BJ 엘린이 며칠 전 로맨스 스캠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금 연애 느낌이 나는데 정확히 로맨스 스캠이 뭐죠? 네, 저도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라는 말과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SNS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에 돈을 갈취해내는 신종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별풍선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해서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해당 남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언제 이건 다 외워오셨어요? 방금 물어보셨는데 지금 원래 아는 생각나는 거예요? 대로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딱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저는 조문을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당 사안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기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기망 수단에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은 자신이 BJ 엘린과 연인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별풍선과 선물들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반대로 BJ 엘린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의지했던 오빠다. 네. 그런데 믿고 의지했던 오빠한테 다리 사진을, 다리가 좀 나오게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믿고 의지하는 오빠한테 10억 원에 가까운 선물을 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정말 많아서 쓸 데가 없으면 10억이 한 10,000원 정도로 생각이 된다면 쓸만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과연 이것이 정말 뭔가 둘 간의 깊은 관계가 아니면 이제 정말 마음껏 지출을 할 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뭉크뭉님이 온라인 게시판에 사적으로 주고받은 엘린과의 그 SNS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 카톡 메시지 자체가 증거나 소송 자료 혹은 고소 자료로 쓰일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희가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의뢰인한테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좀 거짓말 좀 덧붙여서, 네. 카카오톡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로 생각되고 있죠. 뭉크뭉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보면 선뜻 베푼 거긴 하지만, 이 해당 여성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사기죄의 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J 엘린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이죠. 네. BJ 엘린 같은 경우에는 그 뭉크뭉님이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하게 글을 올려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공연성의 요건만 갖추게 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입장은 반대의 입장인 뭉크뭉님의 입장에서도 뭉크뭉이라는 아이디 자체가 다른 BJ들한테도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린 씨가 이제 해명을 할 때 뭉크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자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사기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뭉크뭉님은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명예훼손죄 중에 사실 적시,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범죄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이제 위법성이 그렇죠. 조각돼서 죄가 성립을 안 하게 되긴 하지만, 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인정되기가 쉬운가요? 아,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정말 무슨 뭐 기자나 뭐 방송국에서 정말로 그 전문적으로 이러는 걸 하는 사람들 이 아니면 정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인이 독립적인 목적으로 산처를 받는 경우는, 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어떤 진실 혹은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뭐 이건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같다부터 함부로 단정지어서 유포를 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크레용팝 엘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저희가 이제 이 사실관계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사기와 관련된 쟁점이 만약에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는 별로 크게 중요하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명예훼손을 서로 고소를 하면서 진실이 뭐냐에 대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다가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이제 뭐 분쟁이 해결되었다라는 후속 기사가 뜨면서 갑자기 대중의 시선에서는 묻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문쿠묵님이 지금 추가 폭로를 예고를 한 상황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금액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망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조금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명예훼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뭐 합의가 된다든지 하면 원만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K 로이어 TV의 김지훈,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이슈가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